김대호TV의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학개론 13번을 풉니다. 13번 베이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베이버의 공장 입지 이론이 가끔씩 문제에 나옵니다. 자주 출제된 건 아니지만 가끔씩 나오지만 이론이 아주 쉽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할 문제입니다. 공장 입지에 대해서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노동집약적 미숙련공이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노동지향형 입지를 선호하겠죠. 기술 연관성이 높으며 계열화된 산업의 경우 집적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버는 공장 입지를 최소 비용 이론으로 정립했습니다.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역에 공장을 입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설명합니다. 공급자 관점에서 최적의 공장 입지를 설명했습니다. 생산자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가정하고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을 고려한 공장 입지 모형을 주장했습니다. 수송비, 노동비, 즉 인건비죠. 그리고 집적이익, 정보가 집약되는 지역에 공장을 차리는 게 좋죠. 자,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의 각각의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고 했습니다. 자, 수송비, 인건비, 노동비, 집적이익 순으로 중요도를 정한 게 아니라 세 가지 요소가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의 각각의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순서대로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면 틀린 문장이죠. 자, 특정 사업의 팔각형 상권 체계 과정을 보여줍니다. 최소 비용 지점은 최소 운송비 지점, 최소 노동비 지점, 최고 집적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봅니다.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수송비는, 운송비는 원료의 무게와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수송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입지하라고 했습니다. 등 비용선은 운송비만 고려합니다. 자, 운송비만 고려하는 거지. 자, 노동비와 집적이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등 비용선은 운송비만 고려하는 겁니다.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하는 곡선을 등 비용선이라고 그럽니다. 자, 등 비용선은 운송비만 고려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송비와 노동비가 동일한 지점 하면 틀린 문장이죠.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하는 곡선을 등 비용선이라 그럽니다.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 취향적인지 또는 시장 지향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료 지수 개념을 사용합니다. 원료 지향형, 농촌에 공장을 설립하는 거, 농공단지를 말하죠. 국지 원료 투입이 클 때, 편제 원료 투입이 클 때, 그리고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지역은 중량 감소 산업이 되겠죠. 점점 무게가 줄어들겠죠. 제품을 만들수록 원료가 1보다 큰 지역은 중량 감소 산업으로 돼서 원료 지향형 공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입지 중량이 2보다 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지 중량이 2보다 크든지 원료 주수가 1보다 큰 지역은 중량이 점차 감소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원료 지향형 공장으로 한다. 입지 중량은 원료 지수 플러스 1을 말하기 때문에 자,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지역은 중량 감소 산업이다.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지향형 공장이다. 두 번째는 시장 지향형 공장. 도시에 공장을 설립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공업단지를 말하죠. 보편 원료의 투입이 클 때,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을 때,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으면 원료가 무게가 가볍다는 거죠. 그럼 제품이 생산될 때마다 무게가 점점 증가되는 산업입니다. 중량 증가 산업은 시장 지향형 공장에 설립하는 게 좋다. 입지 중량이 2보다 작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품 중량이 국지 원료 중량보다 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말하죠. 제품이 원료보다 무게가 크다는 것이죠. 제품 중량이 국지 원료 중량보다 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 지향형 공장에 투입한다. 제품을 시장까지 수송하는 교통비가 기업 유인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장, 그리고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제품의 부패성이 심한 산업은 시장 지향형 공장이라 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러쉬는 최대 수요 이론을 주장했죠. 베버 제자인데
로씨는 최대 수요 이론을 주장합니다. 공장을 차릴 때 장소에 따라 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로 수요 측면에서 경제활동의 공간 조직과 상권 조직을 파악한 것, 수요 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공장 입지를 설명한 사람을 로씨, 최대 수요 이론이라 그러고, 비용 측면에서 공장 입지를 설명한 사람은 베버, 최소 비용 이론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갑니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최소 비용 지점은 최소 운송비 지점, 최소 노동비 지점, 집적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맞는 문장이죠. 최소 비용 지점은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이 최소화되는 구역을 정해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2번, 등 비용소는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운송비와 노동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하는 곡선을 의미한다. 자, 노동비가 들어가면 안 되죠. 등 비용소는 추가 운송비가 동일한 지점, 운송비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등 비용선이라 그럽니다. 추가 운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선을 등 비용선이라 그런다. 자, 등 비용선은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운송비와 노동비가 동일한 지점이 아니라 노동비는 빼야겠죠. 추가 운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말한다. 2번이 틀렸죠. 노동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등 비용선은 운송비만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합니다. 노동비가 들어가면 틀린 문장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원료 주수가 1보다 큰 공장. 원료가 1보다 크답니다. 그냥 무게가 무겁죠. 원료가. 그러면 원료 지향적 입지를 선호한다. 자, 원료 지향적 공장, 농공단지를 말하죠. 원료 주수가 1보다 큰 공장은 중량이 점점 감소하는 산업입니다. 원료 지향적 입지를 선호한다. 맞는 문장이죠. 자, 4번, 제품 중량이 국지 원료 중량보다 큰 제품, 제품이 원료보다 무게가 더 크답니다. 그러면 시장에 가깝게 공장을 차려야겠죠. 제품 중량이 국지 원료 중량보다 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 시장에다 공장을 차려야겠죠. 맞는 문장입니다. 5번, 운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당연하죠. 운송비는 원료의 무게와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13번,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번, 등 비용소는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추가 운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하는 곡선이라고 말해야지. 운송비와 노동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하는 곡선을 의미한다. 틀린 문장이죠. 등 비용소는 노동비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운송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등 비용소이라 그런다. 추가 운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하는 곡선을 등 비용소이라 그러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의 결정 요소는 최소 운송비 지점, 최소 노동비 지점, 집적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자,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세 가지를 모두 최소화되는 구역을 최소 비용 이론이라 했다. 최소 비용 지점. 그리고 원료 주수가 1보다 크면 중량이 점점 감소하는 산업으로서 원료 지향적 입지를 선호한다. 제품 중량이 국지 원료 중량보다 큰 제품은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하는 거죠. 자, 운송비는 제품의 무게와 제품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 비용소는 추가 운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하는 곡선을 말하지, 운송비와 노동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하는 곡선을 의미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대호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호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호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